네, 소개받은 매스웍스의 서기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매스웍스 들어오기 전에 대전에서 한 5년 정도 일했었고요. 항상 대전 오면 고향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연구원님들과 또 연배가 있으신 연구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매스웍스 들어온 지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대전 와서 예전에 일했던 거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제가 대전에서 일할 때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만 항상 생각하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로 뭐 디버깅 하는 거죠. 네. 매스웍스 들어와서 이제 좀 더 멀리서 제가 했던 일들을 리뷰해 보니까 이렇게 물론 그 디버깅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에 갇혀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솔루션도 제가 하나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당연한 현재의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거를 한번 멀리서 바라보고 큰 틀에서 효율적인 거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2년 동안 고생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것만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어줍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임무공학을 위한 위성 군집 모델링 및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해망산이라는 산이고요. 의성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게 사실 올해 3월에 있었던 아주 큰 의성 산불의 그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우 큰 산불이 났었는데 이때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당연히 대피를 했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해망산 인근에 실종자가 한 명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빠르게 수색하고 구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뭐 쉽게 말하면 여러 플랫폼들을 이제 고려해서 구출 작전을 세워야 될 거고요. 이제 임무공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무공학 측면에서 보면 먼저 임무가 정의돼야 되는데 여기서 임무는 이제 수색 및 구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무가 있으면 이 임무에 맞는 또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됩니다. 임무공학에서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정해 보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경 3km 내에 그 임의의 위치에 실종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차량 및 헬기로 수색 및 구출 임무를 수행할 거다. 그런데 뭐 차량은 뭐 예를 들어 20분 후에 도착하고 헬기는 40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다. 이제 그 주변을 뭐 이제 찾는 시나리오를 점점점 이제 구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파트를 먹은 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인문공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안을 또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플랫폼은 고수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센서나 통신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과연 수색 및 구조 임무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대안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드론을 하나 더 차에 싣고 다니면서 드론과 같이 수색을 했을 때 이 임무의 수행이 어떻게 나아질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20분 이상의 운영 시간이 가능하고 뭐 이러한 기능을 가진 드론을 가진다면 평균적으로 뭐 10분 이상 수색 구출을 땡길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게 임무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공학이라는 게 사실 처음 나온 거는 미 국방부에서 나왔고요. 그 임무공학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JCIDS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잡한 여러 시스템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거기서 새로운 그 요구 사항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관료적이고 힘들어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 프로세스를 과감히 버리고 임무공학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무공학을 설명드릴 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기존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요구사항 기반으로 시스템을 많이 만듭니다. 아까도 레이더 이제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싱글 시스템은 이러한 그 리콰이먼트 베이스드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주요한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 위성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AI 보고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한다라는 가정이고요. 임무공학에서는 위성에서 역시 뭐 이거는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데 읽어보시면 저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미션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 전에 사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있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가이드 문서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 문서를 오늘 발표 자료에 링크를 넣어드렸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미국 국방부 문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레퍼런스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오고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하에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 이제 지금의 대부분의 미 군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위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거의 기존의 모든 플랫폼들이 동시 통신을 하면서 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스템 오브 시스템의 엔지니어링을 임무 기반으로 해놓고 요구 사항들을 도출해내겠다라는 게 임무공학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미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결국 앞서 보셨던 수색 및 구조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러한 임무를 기반에 놓고 각 시스템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개발할 시스템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무공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결국 저러한 임무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 피라미드가 완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고전적인 모델링 기법들이 다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얼마나 깊고 넓게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깊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당연히 시뮬레이션에 항상 붙는 제약 조건인 시뮬레이션 속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임무공학에서는 단순히 매우 깊은 수준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로우 피델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빠르게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실제 이제 설계 단계로 가져가면 점점점 구체화된 모델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모델들도 역시 반영되어서 실제 점점 가까운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정부랑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을 이제 받아들이고 점차 이제 운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역시 뭐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디지털 트윈, 미션 엔지니어링 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개념이고 준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션 엔지니어링은 이제 전 세계 저희 고객들과 얘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과연 이 모델들을 얼마나 깊게 모델링해야 될 거냐,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넓게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라는 게 고민이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업체에서 각 플랫폼들을 결국 사듯이 모델들도 한 사람이 개발할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거냐, 시뮬레이션 하게 될 거냐,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다른 임무 공학할 때 계속 재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뮬레이션 속도, 이제 점점 큰 임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느려집니다.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그 느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게 이런 임무 공학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민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마케팅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툴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임무공학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 툴만 가지고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마케팅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최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장표랑은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이 미션 엔지니어링 하려면 말 그대로 헬기, 자동차, 위성, 뭐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러한 것들의 모델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붙여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C코드화해서 C코드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과 연동해서 이제 쭉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로스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이 시뮬링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뭐 C 코드, 파이썬 코드, 매트랩 코드 모든 모델들이 쉽게 한 플랫폼 위에서 돌 수 있는 게 시뮬링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미션 엔지니어링의 툴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시스템L이라는 이제 강력한 표준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막히는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시뮬링크로 오는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할 수 있고 이게 실행 가능하다. 매트랩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시뮬링크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동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션 엔지니어링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드오프, 뭐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 드론에 대한 시스템 형상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드론의 출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출력은 이제 시뮬링크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베리언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옵션을 다 넣어 놓고요. 이런 임무 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1번 옵션으로도 돌려보고 2번 옵션으로도 돌려보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베리언트 안에서도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을 건데, 그런 파라미터들을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쭉 분석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뽑는데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 서치 앤 레스큐도 저희가 그런 임무공학 측면에서 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데모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최적화를 하게 되고, 그 최적화는 고전적인 최적화 방법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요즘에 대두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에도 뭐 매트랩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주 고전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손쉽게 시뮬링크 플랫폼 위에서 이런 기능들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임무공학 측면에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를 실제 적용해 보면 시뮬레이션 속도, 시뮬레이션 스케일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의 피델리티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당연히 병렬화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에 임무공학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이 딸려오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컨설팅 결과물들이 최근 들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병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시뮬링크에서는 이미 블록화 모듈화 되어 있죠. 사실 그것들을 잘 분리해서 다른 코어에서 돌릴 수 있도록만 해주면 쉽게 병렬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렬화하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장표인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요 세 개의 의미는 세 개를 병렬화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할 때는 꼭 플랫폼 단위일 필요 없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위성 플랫폼, 드론 플랫폼이 있다면 드론 내에서도 드론의 다이나믹을 담당하는 모델들, 그 안에 들어있는 센서들,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로직들이 다 들어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역시 병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아주 피델리티를 높게 모델링 해놓고 그거를 병렬화해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션 엔지니어링 하려면 결국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플랫폼들을 모델링하는 내가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동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델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도서관의 책처럼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액터 모델 라이브러리들이 생성되고요. 그러면 이제 임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와서 미션 시나리오를 만들고 미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산 시뮬레이션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제 저희 본사에서 만든 서치 앤 레스큐 데모이고요. 이 서치 앤 레스큐는 뒤에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는 보스턴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가정이고 이제 그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제가 4월에 저희 매트랩 엑스포라는 행사에서 보여드렸던 데모인데 이게 지금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파란 박스 안에 사람이 랜덤하게 빠질 거고요. 그 빨갛게 아까 찍어 놓은 게 그 배가 출발하면서 배가 가는 웨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배가 저렇게 레이더를 가지고 출발하고 사람을 이제 구출하는 뭐 이러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인데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그 배에 들어있는 레이더의 출력을 얼만큼 세게 하면 저 사람을 구출하는 시간이 얼만큼 세게 했을 때 언제 구출될 거냐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의 출력을 세게 쓰면 세게 쓸수록 더 멀리 있는 사람을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발견하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매우 적절하진 않지만 뭐 당연히 그 사람 빠진 데랑 배가 출발하는 데만큼이 나오면 바로 처음에 찾아지니까. 어쨌든 그 레이더의 출력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구출하는 시간이 계속 빨라지진 않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문공학에서 말하는 왜 이런 거를 하냐,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좌측에 있는 게 한 번 수행한 거고요, 저 시뮬레이션을.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여러 번 시뮬레이션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축이 레이더 파워고요, Y축이 사람을 구출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레이더의 최소 탐지 거리가 13km일 때 최대 탐지 거리죠. 13km일 때 사람이 구출하는 시간이 수렴되더라. 그러니까 딱 요 시나리오에서는 요 임무에서는 레이더는 13km 정도의 스펙이 나온다. 그 요구 사항으로 앞선 세션에서 했던 그 요구 사항으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하면서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